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35분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자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에 물꼬를 틀 건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북한 관련 현안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어젯밤 한미 정상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비핵화 네.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은 대화를 이어가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한미 간에 어떤 돌출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차분하게 잘 상황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된 거지요. 예.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 궤도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하고 차분하게 양국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발사체가 뭐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우리가 좀 차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전쟁 위험은 줄었습니다만은 북한이 협상판을 한번 흔들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이걸 떠나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그 행동을 한 거는 이 의도, 숨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명백하지요.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불만을 표시한 그러니까 거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싱가포르 때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싱가포르 때의 핵심은 9글자예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서 비핵화를 내려놓고 평화체제로 이행한다는 합의였는데 지금 국면은 먼저 핵을 내려놓아라 하는 선비핵화로 선회한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은 일관되게 단계적으로 동시적 행동으로 비핵화를 향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 상응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완고성을 보인 데 따라서 강력한 불만의 표시를 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협상을 고수하는 데 대한 강력한 불만이다. 그렇죠. 북은 미국이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하고 지금 밝혀놓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그런데 불만을 표시하긴 했는데 북한도 사실 이번에 좀 애매한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이 일 만큼 애매한 수준에서 지금 도발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수위 조절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리도 조절했고 분명히 저는 미사일로 봅니다. 미사일이긴 미사일인데 이게 통상적인 이 국가 주권 범위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유엔 가입 회원들은 그렇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라든지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범위 내에서 이들의 불만을 표시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비핵화 협상 판을 안 깨고 싶은 거는 북한도 우리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그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어제 북한도 절실하지요. 지금 절실하다. 협상을 통해서 일단 미북 관계의 적대 해소 그리고 관계 정상화 이것이 전제돼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집중 노선 이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자, 대표님,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 통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대북 식량 지원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좀 끌어들이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중물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되지 않을 거다. 분위기 예. 조성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북은 이제 올해 작년에 식량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 유엔의 그 세계 식량 계획 WFP라는 기구에 1억 1천만 불어치 식량을 지원해달라. 네. 그래서 WFP가 한국에 800만 불을 할당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작년에 이제 보내주기로 해놓고 사실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준 건데요.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통 크게 겁니다. 어떻게 통 예를 크게요? 들면 예. 북이 가장 부족한 것은 식량이죠. 예. 남는 것은 광물 자원입니다.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광물 자원이 없어요. 네. 근데 식량은 남아요, 창고에. 그러니까 통 크게 접근해서 북이 이 부족한 식량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도와주겠다. 대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광물 자원으로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엔에 손 벌리고 다른 나라에 손 벌릴 것이 아니라 북이 부족한 식량은 남쪽이 감당하고 예. 거기에 관한 대가는 광물로 우리가 받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되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현물로 주고 받자 이런 지금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유엔 합의 정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런데 한국당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발사를 이제 도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또 퍼주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발적 행위인 것은 맞죠. 그러나 현미경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도 보지만 망원경으로도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예. 저희 한국당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건 맞잖아요. 그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통합입니다. 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적 소유의 정부이지 정보이지 이것을 특정 정부 여당만 공유하라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 그래 이런 정보 공유가 폭넓게 될 때 야당의 이해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좀 현미경 관점이 아니라 망원경 관점이 좀 넓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 의지는 분명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던 우리 정부, 북미 간 대화가 이렇게 교착 상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대화를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지금 북한에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장 뭐 그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예. 2월 28일 하노이 실패 이후에 지금 3월, 4월, 5월 초, 근 70일째 북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북도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4.27과 9.19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미흡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근데 북이 어떻게 보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네. 북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미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할 것은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신 미국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볼턴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선 비핵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예.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니 원래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야 북에서도 남을 상대할 그런 이유를,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공조라는 것은요, 예. 무조건 내 생각과 달리 그냥 상대방 입장에 맞추는 것, 이것만이 공조는 진정한 공조는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어떻게 해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공조지. 북에 가서는 북의 입맛에 맞는 얘기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얘기하고 그럼 양쪽으로부터 다 불신당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형국이 딱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건지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까 그 식량 지원만 가지고는 마중물이 되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 광물과 현물 그 교환을 했을 때는 조금 뭔가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대화를 북한이 이제 협상적으로 끌어나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듣겠습니다. 거는요. 예. 우리가 워싱턴에 대해서 선 비핵화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예. 선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건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요. 예.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도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아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지난 겨울에 북한 인권법 발의를 하는데 빠졌어요.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와 남북이 교착 상태에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속도가 붙는 것은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예.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